(7월 15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또 넘기면 주말입니다. 날도 덥고요. 휴가 바캉스라고 휴가 계획을 세운 분도 많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나라는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 사드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 달았느냐? 황 소장 뭐 다른 거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더만은 사드 문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적어준 거 읽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솔직히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제발 좀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우리는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사로 보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요, 자유시장 경제를 저는 빙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가는 경제는 기득권을 위한 경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 소신 역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서 잘 살 수 있다면 뭐 기득권이 있든지 대기업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제가 신경 안 씁니다. 자, 요 근래 몇 년간 되어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다수의 국민들은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를 개혁하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는 무조건 사드 반대하고 우파는 무조건 자유시장 경제에 운운하면서 대기업 경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저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은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는 말이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의 기본이 되는 교역에 의한 비교우위, 절대우위에 한마디로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그것이 무슨 수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군 기지를 지키는 거면 어떻습니까? 아니, 미군 기지를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력의 핵심이 미군이고, 그 미군이 자신들의 기지를 지켜야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 날 때. 그래, 미군이 자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들고 왔다 칩시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미군으로 하여금 자기 기지를 못 지키게 한다면 미군은 나가야 되겠지요. 한국에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기지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걸 우리가 막겠다고 사드를 갖다 놓고 그 사드의 방어 영역에 있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이득을 좀 보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수도를 지키려면요, 우리가 돈 주고 미국에서 사드 사가 와가지고 서울을 지킬 수 있는 곳에 갖다 꼽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실효성 이야기 나오겠죠. 사드를 몇 개를 갖다 놔야 막을 수 있겠냐? 장사포, 방사포 수천 발이 떨어질 건데, 이러면 이렇게 시비 걸고 저러면 저렇게 시비 거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의 극대화, 비교우위, 절대우위, 교과서나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입을 닫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유해성을 선동하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실효성을 선동하고 반미를 선동하고 중국 눈치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나라의 좀 미친
인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처단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우리 안에 사드 협박 동조자들, 김이상 이 육군 중장 출신이고 노무현 때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다가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있다가 전시작전권 이양 때문에 때리치우고 나온 분이죠. 저도 이분 만나 뵙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자, 이분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요. 저는 매우 옳은 칼럼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의 협박에 우리 내부에서 동조하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뿌리 깊은 우리 내부에 한마디로 정말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좌파 세력들, 친중 친북 세력들이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이번에 다 들고 일어나서 총체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사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문제다. 즉 중국이 노력을 해서 미국에서 좀 떼놨는가 생각을 했는데 또 사드 배치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붙었다. 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중국의 레이더로 탐지한다. 예? 중국의 위협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이 왜 미국에 다시 붙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붙어야죠. 중국에 붙겠습니까? 가운데서 전략적인 한마디로 균형자를 해야 된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무슨 균형자 동북아 균형자에 썼다가 나라 꼴 잘 됐습니다. 균형자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관계는요. 강대국 사이에 서서 균형으로 이렇게 버티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미안하지만은 북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없고요. 한반도가 통일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도 균형자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하고 있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하고 중국은 한 패거리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과거 식민지 역사를 겪었지만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한 패거리가 되어야 이 반도의 남쪽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저토록 적개감을 갖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된 거는 뭡니까? 1909년쯤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것은 1950년입니다. 해방은 1945년에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무너져서 일본이 약간 협박해서 거저 먹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전쟁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군대 쪽 한 몇백 명 보내가지고 거저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 나라가 넘어갈 때 최소한 버티는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전쟁을 해서 조일 전쟁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왕조와 일본 간에 의병들 일부가 조금 싸웠을 뿐이지 전쟁 한번 안 하고 통째로 나라 지도부가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분통해서 자결한 사람도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스스로 한마디로 식민지 역할을 했고 해방이 되는데도 일부 분들이 만주에서 중국에서 투쟁을 열심히 끈질기게 했지만은 솔직히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한국은 덩달아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요, 북한이 6.25 남침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서 밀려서 압록강 입구까지 가니까 이 한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은 200만 명 이상을 보냈고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사한 한국군, 미국군, 유엔군, 그 다음에 한국의 양민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50년 11월에 중국이 쳐내려온 뒤부터는 중국 대 유엔군, 한국군 싸움이었지 북한군 대 미군, 한국군, 유엔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거의 초반에 괴멸돼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하고 53년까지 전쟁을 하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동조를 하고 중국이 한마디 협박을 하면 한국에 있는 중국 앞잡이들이 10마디, 20마디를 떠들 수 있습니까? 자, 그 앞잡이들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이고 한국의 한마디로 여론 지도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부 언론도요.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쉽지 않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사드의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이거나 데이터적 근거를 대지 않고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 기지 한번 갔다 온 한국의 좌파 세력의 기고를 언론들이 홍보해서 띄우고 또 그런 것들을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의 사드 관련해서 찬성한 인사들 입국을 제한하겠다. 자, 그러면 한국도요. 한국에 대해서 협박을 한 중국 인사들 입국 제한하면 됩니다. 중국의 군 인사는 한 미국과 중국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첫 타격 대상이 될 거다. 한국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첫 타격을 하겠다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베이징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때려야죠. 그 말도 못하면 사람입니까? 군대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일부 매체가 언젠가 닥칠 것, 즉 중국의 각종 제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다. 우리 이제 중국한테 맞을 준비하자. 이런 진짜 좀 욕정하겠습니다.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제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좌우의 논리에 좌우에 빠돌이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요. 특히 저같이 농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좌우에 기대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걸 지키려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회원 5,000원씩 내는 분 말고요. 단 만원의 후원도 안 받았고 제 주변에 저도 그래도 아는 사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이 되어 달라거나 스폰서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드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인식 모독성 빈정됨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숫골이라고 합니다. 어떤 놈은 저보고 좌파라 그럽니다. 사회주의자라 그럽니다. 경제학 원론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참고 있습니다. 자, 기득권이 오른쪽에서 때리고 왼쪽에서는 저보고 또 좌파들이 진짜 빨갱이들이 때립니다. 자, 육자회담에 나간 이수혁이라고 더민주의 15번을 받은 한국 대표는 미국이 백두산 뒤에 배치된 중국의 킬러 미사일을 보려는 목적이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둥펑 21D라고 백두산 뒤에 숨겨놨는데 미국이 그거 보려고 그런다. 일본에 있는 교토부에 있는 사드 레이더로 X밴드 레이더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뭘 그걸로 또 다 더 달아서 봅니까?
중국에는요, 반대 여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사드 문제 등에 정부가 나서면 언론이 나가서 깽가리 두드리고 또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정부에 쫓아갑니다.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요, 나이키 신발을 신고 간다고 지하철 안에서 중국의 한 젊은 사람이, 부부가, 엄마는 애 안고 있고 아버지가 나이키를 신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지하철에서 패기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십니까? 저런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중국은요, 미쳐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락을 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중국 망한다고 상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국이 망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역사가 진보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 망해야 역사가 한마디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결국은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진짜 우리가 심각한 부분은요, 대한민국 체제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인, 일부 사회 지도층, 일부 농객들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 사드나 강정기지나 한마디로 광우병이나 세월호나 장갑차 사건이 생기면 상습적으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반미를 하는 거 좋은데요, 왜 반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7, 80년대에 반미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종속 국가로 만들고 있다. 즉 한국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미국의 따까리 노릇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로서 한국을 착취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도 보내고 똘마니로 두고 있고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있다. 요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해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속 이론을요. 신식민지라고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부의 종속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못하니까요, 논리로서 미국이 왜 나쁜 놈인가를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한마디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되겠다고 나선 양반, 미국 군산복합체와 이 북한의 이론 결정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산복합체의 이론 결정은 또 반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북한의 이론 결정을 했다요? 당신들이 도와주니까 북한의 이론 결정이 되는 거지요. 어디에다 침을 뱉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을 할 건가 못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적어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 정도는 대선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스스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았었는데요, 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적은요,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이 기침 한번 하면 한마디로 중국을 팔아서 설치는 황관이나 역관, 또 친중 앞잡이들이 조선 고려시대에 많았습니다. 원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고려 왕실을 거의 망하도록 몰아간, 딸도 원나라 황실에 갖다 바친 그런 고려 말에 아주 기시라고 부르는 나쁜 이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보다 더 설쳤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나중에 왕은 반은 몽골 피가 섞인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엄마가. 예? 이제 딸은 중국 황실에 갖다 바치고 또 중국의 원나라는 한국의 왕비를 자기 원나라 황실에 공주를 보내고, 그 고려 말에 무슨 충수광, 충렬한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절반은 몽골 피 아닙니까? 자, 조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구장창 명청에 사대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한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나라가 아니었죠. 속국이 숨만 간신히 쉬면서 버텨오다가 나중에는 일본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그 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사대주의의 피는요, 줄구창창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 이 사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시각을 여기서 고쳐야지 더 연장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제대로 버텨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다 독자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지역적인 경계, 즉 밀림이 있거나 사막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산맥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옆에 국경을 쫙 한번 보십시오. 자연적 환경을 경계로 해서 더 넘어가기는 어려운 데까지 중국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반도가 버티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다행인데요. 저 북쪽 한번 보십시오. 뭐 김정은 까부로 사도 사실상 속국 역할입니다. 속국이 중국의 황실의 적을 향해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니까 한마디로 야, 내 우리말 좀 들으면서 상의하면서 괴롭혀.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반쪽 남은 이 반도, 한반도,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버티는데 이 안에도 중국에 붙어 먹자는 사대주의자들이 참 끝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피 속에 사대주의에 대한 DNA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까 큰 나라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사대주의자의 DNA에서 또 한 번 불이 붙고 있습니다.